예 변호사님,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중교사 선고가 25일이니까 D-3일이네요. 예. D-3일.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이 재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번 공직선거법 선고 때도 여당이라든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생중계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도 생중계를 하지를 않았는데 이번에 위중교사도 생중계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공시를 했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생중계를 안 하고 나서 중형이 내려져서 이번에도 혹시 생중계하고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감으로 볼 때 생중계 안 한 것 보니까 또 이번에도 실형 그러니까 징역형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게 좀 연관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큰 연관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원은 네. 원칙적으로는 이 선고 과정이나 재판 과정을 중개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법원에서의 방청 및 촬영에 관한 법률인가요? 예. 거기 보면 재판장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을 정도로 이게 법관들의 이게 이재명 대표의 문제보다도 이 선고라는 법관들의 어떤 인격권, 초상권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개딸들이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도 난리인데 예. 만일 이렇게 생중계를 해가지고 법관들의 얼굴이 그걸 기술적으로 가리는 방법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게 그 방송이 된다거나 이러면은 이게 그 세 명의 어떤 프라이버시 네. 그리고 평온하게 살 권리 이번에 그 선거법 위반 사건 이후에도 뭐 사실 엄청난 그 구도에 의한 말이지만 협박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관들로서는 전혀 이게 반갑지 않은 생중계라는 걸 하기 때문에 이거하고 선고 결과하고는 저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관측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판사 입장에서 실형을 내릴 경우 예. 실형에다가 또 생중계까지 하게 될 경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두 번의 타격을 더 받는 것 아니겠느냐. 예. 그런 차원에서 좀 배려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지난번 선거법 때도 안 했으니까 이번에도 안 한 거 보니까 아마 중형이 떨어질 것 같다. 그거는 이제 이재명 측이 중형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쪽에 희망사항이 그렇죠. 담긴 거죠. 예, 뭐 맞습니다. 생중계하고 무슨 관계가 실제로 아무 있겠습니까? 예, 이때까지 생중계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외에는 별로 기억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위중교사는 뭐 잘 아시는 대로 2018년 이 지방선거 경기지사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자동 파크뷰 특혜 분양 그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 사칭했는데 그것이 누명을 썼다. 예. 이렇게 돼가지고 2019년 2월에 선거법 재판을 벌였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한테 위증을 좀 해달라. 위증을. 그때 KBS 최초로 PD하고 이재명 당시 변호사하고 그렇게 검사 사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병량 시장 직하고 그때는 이제 적수니까 또 KBS하고 짜가지고 이재명 당시 후보한테 다 덤태기를 씌우는 쪽으로 이렇게 공모를 했다. 그걸 좀 와서 인정해달라.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마침 그거 녹취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예. 김진석 씨가 그걸 녹음을 했을지를 아마 이재명도 생각 못했겠지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이재명 측에서는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 기억을 되살려서 얘기해달라고 한 10여 번 얘기했다. 그러니까 나는 위중교사 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그 전체적인 녹취록이 4개 테이프가 되는데 30분 분량 아닙니까? 그 전체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들었다고 얘기해 주면 되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거기다가 기억이 자꾸 안 난다니까. 그러면은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겠다. 그것도 몰래 텔레그램으로 보내주고 이런 것들 전체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은 유증이 맞다는 게 또 이쪽의 주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유무죄를 가리는 어떤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사실대로 말해줘.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변호사를 하고 법률을 아니까 예. 그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말을 계속 내세우는 거거든요. 사실대로 말해줘. 있는 그대로 말해줘. 뭐 그렇게 말하면 사실 진실을 말해달라는 걸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증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말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 전후 녹취록. 맥락이라는 게 있죠. 있고 그다음 지금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변론 요지서를 지금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변론 요지서는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저는 본 적은 없지만 당연히 무죄 주장일 거고 그 무죄 주장의 가장 중요한 점이 그 이 누명 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는 검사 사청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이런 걸 갖다가 변론 요지에 썼는데 김진성 씨 보고 그걸 한번 잘 읽어보고 이 변론 요지서에서 있는 대로 좀 증언해 달라 이거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증언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검찰 측 반대 신문이 있거든 또요. 그러면은 이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나중에 당황할 수 있고 기억이 또 희미할 수 있을 때 어떤 기억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잖아요. 기억이 아니죠. 증언을 공고히 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변론 요지서는 변호사가 썼으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썼을 거니까 그걸 읽어보고 거기에 있는 대로 좀 증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그 변론 요지서를 갖다가 굳이 김진성 씨한테 보낼 이유가 없죠. 그렇겠죠. 근데 그 변론 요지서라는 거는 그걸 변론 요지서에 아무리 허위 사실을 써도 그건 아무런 죄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피고인의 권리잖아요. 범죄를 부인하고 다툴 수 있는 거는. 그런데 그걸 증인 나갈 사람이 그걸 읽고 거기에 내용에 부합하게 하라고 한 취지로 보냈다. 그러면 위정교사죠. 그것도 그거지만 우선 이 김진성 씨가 위정교사를 받아서 위증을 했다는 것을 자백을 했지 않습니까? 녹취록이 또 나왔어요. 거기다가 유창훈 판사가 영장 기각할 때 또 소명이 됐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유죄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도 큰 무리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내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 선거법 1심 판결 전에도 선거법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가 없고 위증교사 이 부분에 대해서만 몇 차례 SNS도 글도 올리고 이미 결심도 끝났는데 또 뭐 자기 소명서인가 또 보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진술서 보내고. 그러면은 과연 이중교사는 얼마의 형량을 받을 것이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 측에서는 아니 그 이중교사를 안 했는데 무슨 형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고 그러나 여당에서는 대부분 여당의 법조인들 출신 국회의원들은 징역 1년 또는 1년 6개월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권성동 의원, 주진우 의원, 장동혁 의원 이분은 판사 출신이고 권성동, 주진우는 검사 출신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도 뭐 무죄는 전혀 아니고 벌금형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또 형량도 대법에서 정해준 양형 기준이 있죠.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더라고요. 기본 양형이. 근데 거기 가중 요소가 있었고 또 경감 요소도 감경 요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가중 요소가 많습니까? 감경 요소가 있나요? 제가 저번 선거법 위반에서 예측을 틀려가지고 한 개는 맞추고 한 개는 틀렸죠. 유죄는 맞추고 뭐 형에 있어서는 조금 벌금 300만 원 그랬는데 그거는 틀렸는데
이번에 그 위증교사 사건, 예. 이걸 그때 아니 선거법 위반하고 좀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선거법 위반이 제가 벌금 300만 원 그런데 징역 1년이 나왔잖아요. 예. 물론 구형은 2년이고 지금 이 예. 위증교사는 구형이 3년입니다. 그거를 지금 법원에서는 이 민심을 갖다가 교란시키는, 민심을 왜곡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예. 근데 그거는 그렇게 쓰는 거고, 실제는 이재명 대표 측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사법 방해, 예. 그리고 판사에게 압박을 가하려는 예. 그런 의도를 중시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형이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많이 나온 건데 이번 위증교사 똑같습니다. 지금 뭐 이 위증교사 지금 앞두고도 계속 주말마다 예. 그 시위를 하고 저는 사실 이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이후에 예. 판사들에 대한 협박, 개딸들이라든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미 선고한 사건의 판사들을 향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증교사 사건을 담당하는 김동연 부장 등을 향한 그렇겠죠. 메시지죠. 예. 이래 봐라, 우리가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하지 않느냐. 그런데 판사들은 이런 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주 싫어합니다. 판사들이 좀 둔감하다 할까요? 예. 검사들은 이런 어떤 여론, 본래 검사들은 그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이런 것도 전부 다 여론에 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꼭 법정인 건 아니거든요. 기소유예는 유죄인데도 기소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니까. 근데 판사들은 좀 둔감합니다. 예. 이런 그 정치인들의 압박 이런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정치인들에 대해서 어떤 압박받는 게 거의 없거든요. 둔감한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위를 하고 계속 그 법정 바깥에서 예. 판사들에게 어떤 협박을 하는 느낌에 이걸 할 때 저번에 그 김우영 그 국회의원이 예. 법관 출신 주제에 그 말이 저는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 위증교사에 대해서 유죄가 된다. 저는 유죄라고 보는데 유죄가 되면 당연히 그 징역형이 나올 것이다. 안 그래도 제가 그 오늘 이 주제 때문에 예. 저희들이 보는 법률신문하고 있어요. 예. 거기서 10월 한 달 동안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전국에 예.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2건 무죄난 건 증명이 없다. 예. 근데 이거는 증명이 없는 사건 아니니까 무죄는 제외하고 16건인데 그 14건이 전부 유죄인데 예. 전부 다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실형이 나온 것도 있고 그다음 집행유예가 나온 것도 있고 예. 제일 적게는 6개월부터 아까 양형 기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6개월부터 1년 6월까지인가요? 예. 1년 6개월까지. 최고가 3년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구형. 5년이네요. 법정형은 근데 5년이야, 구형을 1,000만 원이야. 했으니까 예. 보통 3년 구형합니다. 그런데 그 저번 선거법 위반도 2년 구형했는데 예, 안 1년. 나왔거든요. 그 이번에도 3년 구형했기 때문에 1년에서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3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일부는 또 집행유예가 안 붙고 실형을 때릴 수도 있다. 예. 이번의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볼 때 가중처벌의 요소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많습니다. 가장 큰 것은 그 선거법에 유정해 갖고 엄청난 혜택을 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기지사 날아가게 생겼는데 예, 예. 지금의 이재명이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1년 6개월 집행유예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실형을 한다면은.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안에 대해서 야당 대표라는 거, 그다음 그 선거법 위반에서 이미 집행유예 받은 거 이런 걸 전부 다 감안하면 가중 사유는 많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실형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집행유예를 놓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표는 실패한 위증교사인데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패한 위증교사라는 거는 어떤 취지인가요? 위증하라 그랬는데. 그래갖고 덕을 본 게 없다 그 얘기예요. 범죄에 이게 무슨 피해가 있어야지. 이 김진성이가 별로 위증다운 위증도 해준 바 없고 재판에 자기가 볼 때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서 교사는 설사했다 하더라도 그게 실패한 거 아니냐? 그게 무슨 죄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저도 그렇게.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뭐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무식하다고까지는 안 하겠는데 용감한 소리인데요. 법원에서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저번 선거법은 국가 전체에 대한 어떤 거고 위증교사는 국가 사법권 작용을 갖다가 방해하는 거거든요. 이제 법관들이 느낄 때는 이 위증교사가 훨씬 심각한 거예요. 법관으로 하여금 정확한 실체적 진실에 맞는 판결을 내리게 하는 게 사법권의 작용인데 이걸 왜곡시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법원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증교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 절차에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월 달에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에서 대부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집행유예가 붙고 안 붙고 그걸 떠나서 최소한도 1년 이상의 그렇습니다. 실형이 떨어질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높다. 이게 이제 우리 여 변호사님의 판단이시고 또 하나는 일부 유튜브라든가 언론에서는 자꾸 법정 구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동훈 대표도 얼마 전에 이미 지난해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그때 가결이 될 때 거기에 위증교사 그 부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설사 재판부가 뭐 구속을 시키든 어찌든 그런 경우에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뭐 생각은 아까 제가 이재명 대표가 용감하다 그랬는데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좀 용감했어요. 아, 그랬습니까? 검찰 입장에서 그렇게 한동훈 대표라는 정치적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세 개가 그때는 있었지 않습니까? 대장동, 성남 FC, 위증교사 이게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만일에 위증교사도 뭐 충분히 소명이 됐다 하지만은 나머지 두 개로 체포 동의안이 됐다. 그 위증교사는 별로 신경도 안 썼다. 그걸 떠나서 그래 정찬민 전 의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보석이 허가했다가 나중에 보석을 취소한 거예요. 예, 그렇죠. 구속영장이 따로 발부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이 경우에 뭐 일부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그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안 맞고요. 그다음 영장이라는 건 있죠. 딱 한 번입니다. 그 당시에 체포 동의안 가결돼가 영장이 청구되면 거기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지 그게 영장이 기각되면 그걸로 그 효력이 일단 모든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리고 판사가 있죠. 이번에 실형을 선고했다.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 안 한. 그러면 법정 구속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그때 법정 구속은 형 집행으로서의 법정 구속이 아니고요. 구속 영장으로서 그러니까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형 선고하면 아이고 형 집행 피하려고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법정 구속할 때는 이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데 이게 다른 게 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 영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걸로 하는 거고 그거는 국회 동의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필요 없이 대부분 확정이 돼버리면. 근데 이거는 구속영장이기 때문에 역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 영장은 별개의 영장이기 때문에 다시 체포 동의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보더라도 우선 그때 의결한 거고 지금은 그렇죠. 사람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지난해 그 국회가 바뀌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체포 동의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조금 과한 얘기가 아닌가. 국회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안 바뀌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 레토릭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뭐 법정 구속을 시킬 실익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법정 구속을 시켰더라 하더라도 국회에서 뭡니까? 석방 동의안 해버리면 끝인데 의결을 해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지금 뭐 190명인데 그거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괜히 분란만 일으키지. 실익이 전혀 없지 않나. 맞습니다. 그래서 희망사항으로 일부 유튜버라든가 보수 그런 쪽에서 자꾸 법정 구속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구속 영장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D-3일이니까
판결문은 다 써놨겠죠. 아 당연히 써놨죠. 지금 그러니까. 주말인데 물론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으로서는 혹시나 이게 흠잡을 때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완전히 그냥 현미경을 대고 나중에 판결문 볼 거 아닙니까? 오자 탈자 하나까지 볼 겁니다. 이 때문에 그 아마 부담은 많아가지고 올해 또 보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개봉 박두입니다. 개봉 박두. 근데 저번 선거법만큼 긴장감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 판결문이 공개가 되는 25일을 기다리는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